네, 저희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성웅 이사 그리고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새해 복 종목?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아, 주셨을까요? 셀트리온 네, 19만 5천 원에 25%인데 네. 그 산지도 오래됐고 제가 자꾸 물타기해서 가격을 아, 낮춰놨는데 네. 낮춰도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가지고 네, 계속 저는 들고 가는 건 상관없거든요. 네.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전문가님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19만 1,000원대까지는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매도하고 이제 싶은- 미련이 좀 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셀트리온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지 목표 주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이사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옆집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네. 정말 잘 가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뭐 연말에 좀 올라가더니 다시 또 연초에 굉장히 부진한 움직임이에요. 올해 좀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그리고 목표 주가 뭐 한 20만 원 이상까지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그 주가의 하방을 잡아주는 역할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행했다 보니까 좀 가능한 상황이고 오, 하방 경직성은 한 17만 원 중반대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굳이 뭐 17만 원 중반대에서는 이걸 격하게 매도를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지지 가격대를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필요한 건 지금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무난하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온다라는 점이고요. 나머지 뭐 로열티 계약이라든지 임상진행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 제약바이오 수급도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나쁠 요인이 없다 보니까 뭐 실적 시즌에 나오는 뭐 실적을 확인하면 어느 정도 뭐 19만 원대 정도까지는 1차로 반등이 가능할 그런 체력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등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잘 나온다면 매수가 이상까지 갈 수 있다. 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하방 경직성은 확보했다. 17만 원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꼭 홀딩하셔서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LS요. LS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15만 되실까요? 원에 15%인데요. 네. 이거를 추가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지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창 그 전력 설비 핫할 때 좀 조정받았다 싶어서 매수하셨나 봐요.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월긍정 나왔습니다.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LS 그룹주 요즘에 참 상승 탄력이 거센 것 같은데 네. 작년에 한창 핫할 때 약간 조정받아서 들어가셨거든요. 작년 전고점까지도 한번 트라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충분히 뭐 16만 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중 확대하기에는 살짝 조금 부담스럽게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중 확대를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12만 원대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좀 지켜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L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LS 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그때 고점이 27만 원대였는데 지금 거의 24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전선과 관련해서도 굉장한 모멘텀이 있고 특히나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되는 게 결국에 인프라 투자입니다.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전력기기라던가 전선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지금 이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 그러면은 거기에 또 전선이 또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 LS 그룹주들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효성중공업에 비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이유로 11월 달에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근데 뭐 해저 케이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들이 다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다가 또 눌림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고민이 또 많이 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구정 연휴 지난 다음에 좀 지켜보시고 나서 만약에 이 12만 원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좀 잘 지켜준다 한다면 비중 확대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만약에 평단가 위로 올라오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한 물량을 바로 덜어내시는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은 손실 없이 평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좀 챙겨가시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S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타이틀이 산업의 혈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이 혈관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선과 통신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면 전선도 중요하지만 통신에 들어가는 그 선들도 당연히 이쪽에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뭐 지금 인프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전력기기라든가 전선 쪽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게 지금 LS 그룹에서 이 LS 전선을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상장인 상태인데 K-오텍의 장외 쪽으로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근데 LS 전선이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될 경우 거기서 이제 LS 전선의 사업 부분을 빼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살짝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LS 그룹들이 이 자회사 상장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를 하시면 평단가가 낮아질 건데 그 평단가 부분 올라오면 추가 매수 물량을 바로 덜어내시고 나머지 지금 가지고 계신 15% 가지고 수익을 좀 만들어가는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회사의 상장 이슈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청자님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꼭 수익으로 돌아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긍정적인 모멘텀, 부정적인 모멘텀까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9742번님께서 큐렉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3,400원에 5% 가지고 계신데요.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시네요. 이 내용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고영과 함께 최근에 정말 급등했는데 사실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고영보다는 시세 상승 네. 탄력이 최근에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그 고영은 결과가 이제 도출이 돼서 FDA 승인 같은 경우가 나타난 거고 뭐 추가로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뭐 4대에서 8대 이 정도 납품이 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탄력이 있어요. 시세가 날 때 큐렉소 같은 경우는 고영을 좀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시세 탄력성이 떨어져 있기도 해요. 다만 고영 같은 경우가 시세가 뭐 한 차례 적어도 더 날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큐렉소 같은 경우도 그와 동조화되어서 시세는 날 수는 있거든요. 딱 그 정도 단가까지 간다고 예단할 수는 없어요. 우선은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하면서 11,000원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좀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뭐 무조건 11,000원을 간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조금 유보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간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게 뭐 이쪽은 뚜렷하게 결과가 나온 부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고영의 주가를 좀 따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11,000원 같은 경우를 뭐 강하게 거래를 수반하면서
안착을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영의 주가 움직임과 계속해서 비교해보자. 고영의 주가 움직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일단은 11,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에 날재현익 님께서 글로벌 텍스풀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주 살짝 수익 중이신데 매수가가 3,857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현재 상승 중에 있는데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을까요? 이번 연휴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 내용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제 7%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 4거래 연속 양봉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프랑스 법인과 관련된 이슈는 다 해소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텍스트 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리펀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은 기업 중에 또 하나입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방한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나온 수수료를 가지고 이 기업은 매출을 내는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사실 많이 줄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나라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사실 해외 일부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여행 약간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긴 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상승 나오는 거는 저는 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좀 크게 차지하는 거는 중국에 대한 유커에 대한 부분일 거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나라 구정도 있지만 중국의 춘절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일시적인 그런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이 어쨌든 좀 연속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동안 실망스러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그런 외국인 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로 관광객들이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최근의 상승은 약간 좀 단기적인 그런 우리나라 연휴 그리고 중국의 춘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먼저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올지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중국에서 뭔가를 좀 경기 부양책뿐만이 아니라 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방한을 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보여져야지 그러면 글로벌 텍스트 이쪽 기업이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좀 연속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고 조금 지켜보시면서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9만 7천 원에 10%인데요. 39만 7천 원이요? 7천 원. 오, 네. 어떤 부분이? 이거 정고점에서 사서 추매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겨우 올라왔어요. 39만 원이신데 그러면 네. 거의 42만 원대 네. 처음 매수하셨었던 거네요. 네네네. 작년에. 예. 네. 그래도 추가 매수를 잘하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전고점을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긍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청자님이 딱 그 전고점 10월 말 11월 초 이때 매수를 하셨다가 계속 추가 매수를 하셔서 결국에는 수익으로 돌려내셨습니다.
오늘 하나그룹주가 정말 급등세 보여줬는데 전고점은 좀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사님? 최근의 상승에 대한 부분은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우주항공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강세가 좀 더 더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부분의 이슈로 한 30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그 부분을 빠르게 극복해낸 흐름이에요. 오늘 전반적으로 우주항공 관련주, 그다음에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도 기계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 같은 경우도 의미 있는 거래가 발생을 한 상황이다 보니 비록 다음 거래 재개 때 살짝 가격 조정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은 상승에 대한 무게감이 더욱 발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전고점을 1차로 타겟으로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부분은 여전히 들고 갈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 가능하다. 우리 청자님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수익 조금 더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난티요. 아난티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2,500원에 30%요. 12,500원이요? 예, 예. 그때 트럼프가 방북했을 때 그때 매수하셨나 봐요, 예, 시청자님. 예, 예, 예.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갖고 계셨는데 거의 4년 넘게 들고 계셨네요. 예, 예.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글쎄, 그래서 좀, 중장기로 좀 보면은 어떨까? 그리고 지금 좀 추가 매수를 하면 좀 어떨까?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의 중립 의견 들어볼게요. 정말 오랜 기간 아난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는 안 되는 걸까요? 추가 매수를 하기에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많으셔가지고 네. 만약에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하시되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빠져나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도 트럼프가 이제 북한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주가가 강하게 튀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가 자체가 12,000원대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 만약에 지금 평단가를 절반 정도로 낮추시려면 비중 30%만큼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9,000원대 정도로 추가 비중을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9,000원대까지 9,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한 비중을 반드시 덜어내셔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절반 정도 하락, 50% 정도 하락하고 손실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세워 놓으시고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저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셔서 추가 매수하는 거는 좀 약간 반대입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아난티 같은 기업의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던가 주가가 만약에 실적 모멘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호텔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실물 경기도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해외에서 여행객들도 많이 늘어나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어떠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기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아난티의 기업에 대한 실적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중장기로 봤을 때 그게 얼마나 더 걸릴지 우리가 판단하기 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북 관련된 남북 경협주 관련된 트럼프 이슈로 좀 급등할 때 그때 나오는 전략을 세우겠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 올라오면은 평단가 부근에서 추가 매수한 물량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전략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립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난티 테마성으로 오르는 성향이 짙은 만큼 추가 매수는 지양해 보자. 일단 갖고 계신
물량 홀딩하셔서 좀 탈출하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일 일렉트릭이요. 제일 일렉트릭이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6,000원에 네. 15%요. 16,000원에 15%요. 네네.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지가 엄청 오래되셨네요. 네, 좀 오래됐어요. 거의 한 4, 5년 가지고 계셨네요. 네. 작년에는 근데 매도를 안 하셨네요, 시청자님.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네,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게 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다행입니다. 오의긍정 나왔어요. 이조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들어볼게요. 와, 우리 천사님은 2020년부터 들고 계셨거든요. 전력 설비 관련주들 대체적으로 작년에 매수하셔서 손실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네. 많으셨었는데 이렇게 4, 5년 동안 갖고 계신 분은 또 주상전화에서 처음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천사님 매수가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정도로 오래 갖고 계셨으면 제가 봤을 때 손절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고, 작년에도 그래도 네. 매수가 근처까지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지금 직전 고점은 돌파를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그런 기세가 지금 무섭습니다. 무서운 상황이고, 특히나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분전, 배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LS 일렉트릭이 배전반과 관련돼서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일렉트릭에 대한 변압기도 있지만, 지금 LS 일렉트릭은 사실 배전반과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주력 사업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15,000원대 이상 돌파가 나오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이클이 단순하게 단기간에 끝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 전력 공급부터 시작해서 노후화된 것들에 대한 교체 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트럼프는 지금 미국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돈을 잘 벌고, 미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미국이 우선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거기에 만드는 기업들은 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미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된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에 대비를 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급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 공급되더라도 그 안에서 데이터 센터 안에서 또 분전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압 전력이 들어왔을 때 그 안에서 배전을 잘 해줘야지, 배분을 잘 해줘야지 그 데이터 센터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에 있어서 저는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멘텀 자체는 사실 여기서 끝날 건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갔을 때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가지고 계셨으면은 기회비용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매수가에서 팔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했을 때 최고가가 21,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5,000원대를 돌파를 해서 완벽하게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2만 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더 갈지까지는 제가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해서 미리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지금 상승 흐름에서 완전히 지금 상승세로 탔기 때문에 15,000원을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회 비용 대비 갖고 있었던 기간 대비 그렇게 만족하실 만한 수익은 아니시겠지만은 그래도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것에 좀 만족하시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이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천억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시가총액 낮은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물론 2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또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갔을 때 차라리 좀 시총 크고 좀 대장격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셔서 오히려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만들어 가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일렉트릭 목표 주가는 약간 좀 짧게 잡고 바라보자. 기다리신 시간 대비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목표 주가 잘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돌아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PNT 요. 주셨을까요? PNT요. PNT.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만 1,400원에 10%. 62,000원대에 매수하셨으면 예. 작년에 하반기에 매수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네. 네,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셔서 그 연락 이거 주셨을까요? 계속 가지고 가야 되나 아니면 손절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기다려봐야 되는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님이 나왔습니다. 이사님의 중립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번 2차전지 장비주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담 도와드리면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할 수가 없어서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PNT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이 눈으로 보기에는 빠질 만큼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이 빠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접근하기에는 이 2차 전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셀업체들에서 증설 부분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셀 업체들 예를 들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가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투자를 급하게 늘리기에는 전방 사업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메이커사들 같은 경우가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을 올해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발주에 대한 부분은 보완 투자 정도로 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비주들에 대해서 주가의 상승에 필요한 거는 이제 증설에 대한 소식이 나온다거나 했을 때 그때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증설에 대한 부분 이런 소식들이 있을 때 장비주들은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유보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홀딩 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청자님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6778번님께서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2,500원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신데요. 분석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내용은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카카오뱅크는 사실 주가보다는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카카오는 그룹의 리스크가 좀 있어요. 오너 리스크도 아직 회수가 안 됐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죠. 그리고 또 분할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워낙 쪼개기 상장 이슈로 많이 질타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약간 도덕성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기업만 딱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카카오뱅크가 은행이냐, IT 기업이냐, 핀테크 기업이냐 이거를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밸류만 따지고 접근해 보면 보통 은행주들을 PER 자체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이 카카오뱅크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에 상장된 은행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PER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고평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보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은행이 퍼가 보통 5에서 6배 정도인데 여기는 25배가 넘고 지금 30배 가까운 그런 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주가만 봤을 때 은행주라고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러면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뱅킹이기 때문에 이거를 은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IT 기업이라던가 플랫폼이나 핀테크 기업으로 우리가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PER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 자체가 기업이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IT 기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고 지금 뭐 그렇다고 은행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명확성 자체가 드러나서 만약에 기존 은행과 다르게 카카오뱅크는 이러한 IT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뭐 온라인 대출 이런 상품을 가지고서 뭔가 다른 쪽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쪽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IT 쪽으로 보면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그게 좀 약간 모호하다. 그렇다고 은행도 아닌 것이 약간 IT도 아닌 것이 약간 중간에 뭔가 좀 애매하게 걸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 상승 특히나 은행주들 랠리 나왔을 때 동참 못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른 이슈로 뭔가 주가 상승하게 동참한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당분간 이런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결국에는 카카오 그룹주가 올라가면서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카카오뱅크에서 어떤 뭔가 뭐 드라마틱한 어떤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에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좀 반등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당장 뭔가 단기간에 어떤 드라마틱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22,500원이신데 어느 정도 만약에 카카오 그룹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저는 반등이 나오면은 24,000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는 시청자분이 만약에 내가 카카오뱅크를 고른 이유가 은행 인터넷 뱅킹을 위해서 은행을 위해서 만약에 고르셨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금융주들이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 쪽에 투자를 하실 거면은 우리나라 지금 4대 은행 쪽으로 병목을 교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카카오 그룹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핀테크 쪽 이런 사업들을 전망을 보고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가져가실 때 좀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나중에 기회를 보시고 카카오 그룹주들이 조금 동반 상승이 나오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말씀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